오늘 살펴볼 물건은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근린주택입니다. 근린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주택에다가 플러스 근린생활시설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 다가구로만 이루어져 있는 다가구가 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다가구처럼 원룸 건물처럼 생겼지만 여기에는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면은 근린생활시설이 한 개층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 근린생활시설, 뭐 사무실이나 상가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근생을 원룸으로 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기본 정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는 52평이고요. 그리고 건물 면적 같은 경우에는 557제곱 168평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금천구 관악구에서는 건물 면적이 168평이면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큰 편에 속합니다. 보통 한 35평에서 40평대 한 필지로 이런 원룸 건물을 건축을 하거든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토지부터가 52평으로 다른 원룸 건물, 다가구 건물보다는 조금 필지가 땅 크기가 좀 큰 편에 속합니다. 자, 감정가 같은 경우에는 20억에 감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한 번 유찰이 돼서 16억 4천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다음 한번 입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디에 있는지요? 자, 입지는 보면은 여기 이제 구로디지털 단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가면은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이런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자리가 가까운 게 일단은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회 초년생들, 직장인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원룸 건물들은 공실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상권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실 위험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신림에서만 부동산을 한 3, 4년 정도를 제가 여기서 직접 중개를 해 봤었기 때문에 압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좀 떨어져 있어도 방 크기가 괜찮고 컨디션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공실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위치인데, 물건지가 이 위치인데 바로 옆에 푸르지오 1차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는 그래도 뭐 프랜차이즈 빵집이라든지 뭐 좋은 프랜차이즈 입점되어 있는 가게들이 많아서 어쨌든 가까워서 이 생활권도 같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중개하는 입장에서 중개사들이 이런 것도 장점으로 어필을 하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권리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권리 분석 보시면 맨 처음에 말소 기준 권리일을 찾고 말소 기준일이 언제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가장 먼저 설정된 거는 근저당권이었어요. 근저당권이고 설정된 날짜는 2020년도 9월 3일입니다. 2020년도 9월 3일이 말소 기준일이 되고, 이 밑으로 설정되어 있는 등기 권리라든지 임차인들의 권리는 모두 소멸이 되겠죠. 자, 그러면 2020년 9월 3일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상 권리는 이 밑으로는 다 소멸이 되는 거니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2020년도 9월 3일 이전에 전입을 한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쭈루룩 보니까 2020년 9월 3일 이전에 전입되어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그럼 임차인들의 권리 분석은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이 뒷장도 마찬가지로 2026 9월 3일 날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은 없네요. 그럼 따로 확인할 게 없습니다. 자, 우리 건물의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외관은 제가 딱 봤을 때는 가까이서 본 게 아니지만 이런 건물의 외장재는 라임스톤이라고 해서 꽤나 석재 외관재 중에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자재에 속하거든요.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한 6년 정도 되었지만 앞으로도 유지관리 보수하기에는 이렇게 석재 마감으로 깔끔하게 돼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외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뭐 분리수거장도 잘 돼 있어서 임차인들만 협조하면은 꽤 힘들이지 않고 이 원룸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보여지는 걸로는 주차 대수는 한 대, 두 대, 석 대가 돼 있는데, 물론 여기서 지정 주차를 하면 좋겠지만 관악, 금천 이쪽은 주차는 알아서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차는 그냥 선착순으로 해서 뭐 6만 원, 10만 원 정도 받고 주차 대수를 파는 거지, 주차 대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임차를 못 채우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측면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보시면은 비탈길이 있죠. 근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런 물건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얘가 반지하층으로 빠져 있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높이 올라와서 거의 1층과 같은 높이죠. 보통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창문이 보면은 이렇게 생겨서 반쯤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지상층으로 다 올라와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지하층이지만 거의 임대료를 1층 수준에 맞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물건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까지 이렇게 있는데, 지하층이 5개, 그리고 1층이 5개, 위에 층은 6개, 6개, 6개에서 총 28개의 호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물건을 굉장히 좋아해요. 한 건물에 호실이 많은 이런 다가구, 이런 것들이 월세 수익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2가지 포인트로 이 물건을 가지고 온 겁니다. 첫 번째는 호실이 많다, 그래서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반지하가 경사가 있기 때문에 거의 1층처럼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이 2가지 포인트로 이 물건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복도인데, 복도도 2020년도 거의 준신축 건물이라서 굉장히 깔끔하죠. 인테리어도 보면은 뭐 꽤나 잘 한 것 같습니다. 다운라이트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어서 굉장히 트렌디하게 잘 한 것 같고요. 복도 난간도 이런 것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나 내부 인테리어를 봤을 때 굉장히 건축을 잘한 것 같다. 현장에 가서 어떤 뭐 하자가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셔야겠지만, 그러니까 외관이나 내부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건축을 신경 써서 한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린주택이에요. 그래서 한 개층 이상은 근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층이 보면은 이 사무소, 근린생활시설로 빠져 있죠. 근데 이렇게 한 개층이 근생으로 빠져 있으면은 대출이 더 잘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다가구만 있는 건물보다 이렇게 근생이 한 개층 이상 껴져 있는 이런 건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대신 근생은 취득세가 4.6%로 조금 높다는 게 단점이기는 한데, 어차피 이 건물의 취득 가액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본세율이 얘도 3%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의 목적물 보면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알 수 있죠. 건축물 대장을 보면요. 그리고 호실 배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외관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하층은 5개, 그리고 1층은 5개, 6개, 6개, 6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얘는 엘리베이터가 없죠. 저는 이렇게 필지가 좁은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엘리베이터 하나가 있으면 한 평에서 한 2평 정도는 또 잡아먹거든요. 그렇게 잡아먹어버리면 이 방들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엘리베이터가 없고 방의 크기가 넓은 게 차라리 임차를 빼기에는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구성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28개 원룸 호수고요. 그리고 월세 시세를 한번 조사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경매 물건지의 위치는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비교 사례로 볼 물건들은 여기와 여기에 있는데, 2016년식인데 반지하층이 34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의 원룸인데 2019년식인데 1000에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뭐 18제곱, 여기 24제곱 다가구 이렇게 면적이 기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면적이 나와 있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개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중개사들도 이거 물건 등록을 할 때는 그냥 뭐 한 개층에 뭐 나누기 5개 호실이 있다 하면은 5로 나누어서 그냥 한 개 호수로 임의 계산해서 이렇게 기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볼 때는 이 사진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얼마 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 내가 월세 내놓는 방의 크기와 사진으로 직접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매 물건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총 임대료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그 경매 물건을 분석할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거의 1층으로 쓸 수 있고 거의 1층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반지하층 2016년식인데 우리가 2020년식이고 훨씬 낮지만 그냥 보수적으로 300에 40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상층 같은 경우에도 그냥 500에 50으로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왜냐면 우리는 이 다가구를 대출을 받을 때 신탁 등기를 쓸 거기 때문에 보증금을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소액만 한 500만 원 정도만 받는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반지하는 300에 40만 원 받는다고 했고요. 5개 호실이니까 총 보증금은 1,500만 원에 월세는 200만 원. 지상층은 500에 50만 원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3개 호실이고 총 보증금은 1억 1,500만 원. 그리고 월세는 1,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서 우리가 총 보증금 받는 거는 1억 3천만 원, 그리고 월세는 1,35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수익률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수익률 분석이에요. 낙찰가는 16억 5천만 원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등록세는 5,5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취등록세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면 주택은 9억 초과면은 3%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계층은 우리가 근생이었었잖아요. 그 근생 부분은 4.6%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5,500만 원이고요. 그러면 낙찰 가격 플러스 취등록세까지는 17억 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그 17억 500만 원에서 대출 금액은 대출 90% 받는다고 하면은 14억 8,500만 원입니다. 그럼 내가 입찰 보증금 플러스 잔금 납부까지 드는 비용은 초기 투자금 2억 2천만 원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이거 물건을 세팅할 때는 2억 2천만 원 정도는 수중에 있어야겠죠. 초기 투자금은 2억 2천만 원이 들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총 보증금은 500만 원, 300만 원씩 28개니까 보증금이 꽤나 많아요. 그러면 1억 3천만 원은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 투자금은 9천만 원이고요. 월세 소득은 1,3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이자는 대출금리 5% 이율로 한번 기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나오는 대출 이자는 618만 원이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서 1,350만 원에서 은행 이자를 갖고 나면은 이게 순이익이겠죠. 그게 732만 원입니다. 자, 다가구 물건 굉장히 매력적이죠. 월세도 굉장히 잘 나오고 공실 위험도 크지 않습니다. 소액 투자를 통해서 시드머니를 불려서 나중에는 이렇게 1억, 2억이 모인다고 하면은 이런 월세 받는 다가구를 투자하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